신동엽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본인이 당했을 때 어떻게 경찰로부터 처음 연락이 오게 되는지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럼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고 고소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셔야 되니까 나와 주십시오 해서 그 일정을 잡아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서야 고소를 당한 사람한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여기 어디 경찰서인데 무슨 사건으로 고소됐으니까 언제 출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일단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경찰이라고 하면서 당신 고소당했는데 언제 조사 받을 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버버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자기가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어디서 온 건지도 막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서인지 뭐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걸으세요. 그래서 담당 부서, 담당자 이름, 사건 번호, 고소당한 죄명, 그리고 간단한 사실이 뭔지, 그리고 누가 고소를 한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소를 당했으면은 고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소장을 봐야 자기가 어떤 죄명이고 어떻게 방어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open.go.kr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세요. 첫 화면에서 청구 신청을 누르세요.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뜨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시든 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제목을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뭐 이렇게만 쓰시고 내용으로 어디에 누구 담당자님 뭐 수사 몇 팀에 고소를 당했는데 그거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청구 기관을 쓰는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다. 그렇게 쓰고 검색을 누르면 경찰청,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이렇게 딱 뜹니다. 그렇게만 해서 옮겨두시면은 기관이 지정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되게 간단한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럼 그냥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요. 이게 정보공개 청구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기간 10일인데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지 그게 날라올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럼 고소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고소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맞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내 죄가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은 대부분 고소인이 아는 관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야, 너 왜 고소했어? 막 화를 내고 그런 행동도 하셔도 안 되고요. 또 본인이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도덕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한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합의를 한다. 그게 사실은 나중에 좀 불리하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상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네이버에 변호사 상담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오고 실제 대면 상담이 본인이 고소당해서 잘못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대면 상담을 하시던 전화 상담을 하시던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고소장을 보고 사실관계를 듣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의로 끝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호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호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변호사는 이거는 죄는 안 돼요. 이거는 민사적인 부분이지 형사적으로는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임 여부를 일단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상담을 할 때 일단 고소장을 딱 봐요. 고소장이라는 거는 고소인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피의자, 피고소인의 주장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사실관계를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고 합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소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다음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린 다음에 의뢰인께 여쭤봐요. 이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절대로 전과가 남으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막 억울하다고 거의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빵만 안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하시는 니즈가 있으세요.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을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명백한 죄고 구속될 것 같아요. 근데 의뢰인이 막 억울하다 그러고 화내시고 막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선임을 하시는 것보다 변호인이 선임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임료 하실 바에는 합의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소장을 받아보셔서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셨는지를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상담을 해서 선임을 했든 안 했든 본인이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증거를 빨리 수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아니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런 게 중요한 사건도 있잖아요. 뭐 둘이 같이 갈 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뭐 손을 잡고 뭐 어깨동무를 하고 어떤 경우에 모텔 앞에서 막 키스를 하고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나와서도 손잡고 같이 차 타고 근처 무슨 뭐 해장국집으로 같이 들어갔는지 그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억울하고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제 CCTV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그거를 내가 그거 다 있으니까 그냥 경찰 가서 이렇게 진술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부족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확보를 잘 안 해줘요. 바쁘기도 하고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피고소인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CCTV가 지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고 억울한 게 있고 확보할 증거가 있다면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CCTV 확보는 저희 옆경변 채널에서 박재현 변호사가 어떻게 확보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생략을 할게요. 음주운전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새벽에 2시에 술집 또는 주점에서 사람이 나와서 발레 파킹 차를 찾아서 그냥 간다. 그럼 나와서 담배 피고 있다가 그거를 112로 신고를 하시는 이런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대부분은 술을 많이 드셨겠지만 진짜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안 시킨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영수증을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또 재산범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기, 횡령, 배임. 그럼 고소사실 일시 무렵에 계좌 내용이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고소당할 일시 무렵에 계좌 거래 내역을 찾아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고소사실대로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는 증거의 수집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열심히 찾아주지는 않아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다 억울하다 그러고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당연한 시각은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고 거짓말을 한다 라는 데 맞춰지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말을 막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증거 찾아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진술할 게 남았습니다. 조사라는 것이 그래요. 범죄를 밝히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인이 정말 억울해서 100마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CCTV가 없는 데서 막 본인이 엄청나게 맞았고 모욕을 막 당했어요. 그래서 밀려서 이쪽으로 CCTV가 있는 데로 와서 본인이 허우적거린 건데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상대방을 막 핥히는 것 같이 찍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사를 할 때 내가 억울해서 막 이렇게 팔 휘둘렀어요. 그러면 핥히신 거 맞네요. 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조서화 됐을 때는 본인이 저 사람에게 어떤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게 맞다. 그리고 내가 긁었으니까 얼굴에 상처가 났을 것이다. 라고 상해를 전부 인정하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거는 녹취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것만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어떤 내용은 굳이 말을 안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부각시킬 것인지가 좀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가야 됩니다. 이제 조사도 받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억울해요. 경찰서를 다녀와 보니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수사관이 꽂혀서 묻는 부분을 들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에 집중하면 내가 죄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더 찾아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예전에 수사관 할 때 잠깐 쉬자 그러더니 그 점심 먹고 와갖고 오전에는 변호사가 없었는데 점심 먹고 오라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변호사를 선임해 가가지고 데려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튼간에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 쟁점을 알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의 의견과 증거를 더 제출을 해야죠.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을 반박을 하려면 일단 본인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읽어보시면 본인이 언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는 이제 대략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변호인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그거를 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의견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 이때라도 상담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상담받는 것을 저는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사까지 했고 쟁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그럼 이때 이제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박할 더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내고 의견이 있으면 내고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대응을 잘하고 싶다. 그럼 주저 말고
저희 동인 경찰팀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절차에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